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신흥국 신용 강등을 주의하자라는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6월 후반부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확진자 추이를 체크해 볼 예정인데, 일단 미국부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일 확진자가 35,000, 36,000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나오는 지표는 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내일부터 나오는 수치를 또 추가적으로 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파란색 선이 3개월 평균치거든요. 이 3개월 유동 평균선이 변곡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향 추세로 있다가 이렇게 상방으로 변곡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수치 자체가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만 명 넘을 때를 좀 주의하자고 했는데 이게 바로 나타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1차 유행 때 피크를 찍었던 그 시기에 상단 수치랑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일 확진자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셧다운 해제가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한 여파가 지금 바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추이라면 이때 찍었던 이 4만 명 턱밑까지 요거를 이제 갱신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추이가 계속된다면 뭐 빠르면 다음 달 말 정도만 되더라도 1일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추세로라면. 일단 미국 쪽을 잠깐 살펴본다면 하반기에 미국은 셧다운 안 할 겁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더라도. 앞서도 보았듯이 지금 1일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은 미국은 이제 최근 코로나 피크였던 시기에 근접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는 1일 사망자 추이입니다. 1일 사망자 추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 추이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치명도 그리고 활성도 차이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시기가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여름입니다. 여름에 이제 돌입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치명도와 활성도가 겨울 대비해서 많이 낮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자 같은 경우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 감소 추이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북반구가 이제 겨울 시즌이 되는 시작하는 그 시기 그때부터 다시 치명도와 활성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사망자 추이도 변곡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우리가 맞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미 북반구와 남반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상당한 변이가 일어난 상태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가 이제 대선 캠페인 1차 유세를 시작했죠. 근데 흥행이 실패됐습니다. 이제 털사라는 곳에서 유세를 처음 시작했는데 여기가 과거에 그 힐러리와의 그 대선 캠페인 때에서 무려 100만 명 신청자를 모집했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한 큰 흥행을 했었던 그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고작 1만 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코로나 그런 이슈도 있겠고 그리고 당국에서 실내에서 많이 모이는 게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파도 있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형편없는 숫자가 모인 거는 우리가 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셧다운을 만약 하게 된다, 심각해져서 그러면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이제 그걸 고려하면 당연히 대선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공화당과 트럼프는 사태가 심각해지더라도 최소한 대선 전에는 셧다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요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거꾸로 해석을 했을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결과를 중국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 요거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쪽을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말에 1일 확진자가 67명까지 한번 불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1일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는 시기가 다음 달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다르게 우리는 1일 확진자 추이를 충분히 낮춘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도로 보자면 미국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2차 대유행 시 국내가 받을 타격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신흥국에 포함이 되어 있죠. 신흥국들 경우에는 대부분 수출 산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2차 대유행이 크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선진국들의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다면 특히 제조업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상반기 코로나 이슈로 기업들에게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이 모든 거는 일단 2차 대유행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들은 3개월,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그 이후에 경제가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돌아 나간다는 이런 전제를 깔고 봤을 때는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겁니다. 근데 2차 대유행은 얘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2차 대유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장기전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티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당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기초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을 풍족하게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 인력 구조 조정을 첫 번째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략 9월쯤부터 본격적인 구조 조정이 신흥국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기초통화국이랑은 조금 떼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히 항공, 숙박, 관광,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철강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구조조정이 좀 예상이 되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올 한 해 부품 생산 일정이 꽉 차 있었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 이제 미래차 관련해서 이들 기업과 관련된 1차 밴더, 2차 밴더 기업들이 부품 생산 일정이 꽉 차 있었어요. 저는 이거 실제로 상장사를 일부 알고 있긴 한데 그쪽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꽉 차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원래 상반기에 생산했던 그 재고가 수출이 다 되어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수출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고 지금은 생산 라인을 전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인력들도 좀 쉬고 있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버티기 구간이긴 한데 이 버티기 구간이 끝나고 장기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이들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게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흥국들이 이제 겪을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 이쪽 부분 그리고 요거 두 개만 일단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공장 경매 지금 2020년 4월 말 기준 데이터군요. 근데 5월달 데이터까지 합하면 아마 좀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예, 공장 경매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실상 폐업입니다. 폐업. 특히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중형, 소형 기업들 중심으로 이게 지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도는 전력. 원래 여름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량이 거의 뭐 한계치에 다다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전력량이 남아 돌아요, 지금. 그만큼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조금 살펴봤는데 제조 위기 징후가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들이 비용 증가로 부담스러워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도 나타나는 중이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공장 가동이 줄어들자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도 급락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공장이 그만큼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제조업 경기가 이제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이 있고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요거는 이제 코로나 1차 대유행 그 시기가 시작됐을 무렵이죠.
세계 판매 마비가 이제 왔습니다. 그 셧다운이 오면서. 그러면서 수출이 돼야 될 물량이 다 보류가 됐어요. 홀딩됐습니다. 일부는 이제 해결이 됐겠죠. 하지만 원래 예상됐던 그 예상 판매량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달성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재고로 그냥 다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다음 달에도 금물 기준 일주일을 쉬어야 할 처지다. 이건 이제 4월 말 기준이니까 이건 5월 달에 이미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베뉴, 아반떼, 아이오닉, 포터 같은 수출차를 만드는 울산 3공장, 4공장 이 라인을 각각 다음 달, 이제 5월 달입니다. 5월 11일, 12일, 그리고 5월 1일에서 5일, 여기에 휴업하기로 이미 했다. 이건 이제 과거가 됐죠. 그리고 이어서 뭐 기아 자동차, 그리고 뭐 GM, 르노, 삼성, 쌍용 자동차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또 같이 타격을 입는 게 이제 1차 밴더, 2차 밴더들 기업입니다.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부품사도 휴업이 불가피한 실정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를 보면 이제 중소기업들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업종별 피해 설문조사입니다. 뭐 식료품 쪽 기업들 중에서는 응답자 중에 83%가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섬유 제품은 설문 대상자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80% 이상 피해를 본 상태이고, 그리고 비제조업 쪽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 음식업점은 피해를 받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00%였습니다. 교육 서비스업 92%, 그의 도매 소매업 85%, 운수업 7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4월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66.8%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기 채용 계획도 작년보다 19% 줄어들었는데 이 데이터는 이제 6월 17일 기준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2차 대유행은 여기에 지금 반영 안 됐습니다. 이 지표에는. 2차 대유행이 현실화돼서 또 지표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보다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상태인데 9월 전후 그 기점으로 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 중소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4월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6.8%. 이건 이제 아까 5월달 4월 말 기사였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7.1%포인트나 급감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수치도 2차 대유행이 올 거라는 것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수출 중소기업 좋을 수가 없겠죠. 보면은 섬유는 63.3, 자동차는 60.4, 가전은 52%, 일반 기계 50.0%. 그래서 이 수치 기준이 뭐냐면 운전 자금 운용 가능 기간이 3개월이라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3개월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기적으로도 봤을 때도 9월 전후가 얼추 맞겠죠. 그래서 9월 전후 신흥국가들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다. 2차 대유행이 이제 현실화 점점 될수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2차 대유행이 정말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점점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볼게요. 시장은 비이성적인가? 근데 저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비이성적으로 회복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연준과 정부의 이례적인 조치, 그와 함께 2차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고 서서히 경제 회복이 되리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보다 선반영이 되죠. 그래서 그런 컨센서스가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고 정상적인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이 그 컨센서스를 굉장히 빠르게 반영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반영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당연히 유동성 정책이었죠.
그런데 2차 대유행으로 점점 시나리오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컨센서스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2차 대유행으로 인한 실물 충격, 장기화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걸 아직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언제 반영하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차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고 관리가 되는 상태에서 나이키 모양의 경제 회복을 좀 기대를 했었어요. 3월달, 4월달쯤만 해도. 근데 점점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된다. 단순히 유동성만 믿고 베팅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재정정책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확실히 지금 알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는 재정정책의 규모입니다.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정부는 더 많은 지출을 약속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역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이러한 정책들이 유일한 스펀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말 그대로 스펀지 역할입니다. 2차 대유행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 대유행은 장기전. 2차 대유행이 오지 않는 거는 그냥 단기전으로 끝내고 지금이 하방 저지선이 돼서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점점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쌓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4차 산업 관련 투자는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유행이 온다면 더욱더 온라인 중심의 소비가 집중되겠죠. 근데 2차 대유행은 이제 장기전이기 때문에 점차 그 소비력의 총량 있잖아요. 요거는 줄어들 겁니다. 어쨌든 지난 FOMC에서 위원회가 현재의 사태를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그 모든 내용을 살피지 않고 지나치게 유동성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대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된 상태인데 이거는 연기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2차 대유행이 온다면 기업들이 필요한 거는 이 기업이 기존에 받았던 그 대출을 연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장기전으로 가려면. 추가 대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추가 대출이 모든 기업들에게는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는 리스크를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 대출을 만약에 하더라도 1차 코로나 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죠. 답은 정해져 있죠. 장기전이라면 당연히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큰 실물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볼 때는 무조건 유동성 정책만 보면 안 된다. 요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반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특히 2차 대유행의 조짐을 점점 높이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무조건 유동성 정책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신흥경제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건 우리나라는 이제 신흥국이기 때문에 하반기 정말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코로나 조짐, 그 대유행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1일 확진자 추이를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이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의 그 전망을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마다 정도는 이제는 주기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일일 확진자 수 추이를 한번 좀 짚어보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